지금 2025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네. 30년 전으로 이렇게 쭉 가신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1995년으로 왔어요. 네. 근데 이제 1995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입사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때 그 당시에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35평형 가격이 얼마쯤 했을 것 같아요? 95년도에 잘 모르겠네요. 그때는 3, 4? 거의 비슷해요. 안 맞습니까? 네, 2억 했어요. 어. 35평짜리가.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신입사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학교 졸업을 둘 다 졸업은 했으니까 네. 대졸 초임이 그 당시에 얼마였는지. 와, 95년이면 IMF 전이니까요. 그렇죠. 뭐 100만 원 정도 되나? 150만 원 되나? 연봉이요, 연봉. 연봉.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500에서 1,000만 원? 1,800? 네, 그 1,500, 정도 보죠. 1,500? 그러니까 조사한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얼추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좀 많이 받는 데는 한 1,500 받는 데도 있고. 그러면은 얼마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죠? 20년 모아야지 살 수 있잖아요. 한 푼도 안 쓰고. 네, 한 푼도 안 쓰고. 네. 근데 지금 2025년이죠. 지금 잠실주공 5단지 얼마인지 이제는 너무 잘 아시겠죠? 40몇 억. 네. 네네네, 맞아요. 지금 뭐 거래된 걸로 보니까 한 4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30년 동안 몇 배가 오른 거죠? 20배. 그쵸. 20배 오른 거죠. 네. 근데 우리 월급 있잖아요. 신입사원 초봉이 대졸자 기준으로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4천 됩니까? 오, 이렇게 잘하세요. 네. 중소기업이 한 3천 정도 되고, 네. 대기업이 한 5천 정도 돼서, 이렇게 평균 하면 한 4천 정도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연봉은 1,000에서 4천이 됐으니까 4배. 4배 올랐죠. 네. 근데 똑같은 아파트는 2억에서 40억이 됐으니까 20배 올랐죠. 네. 집값이 20배 올랐으면은 월급도 20배 올라야 된다라면은 월급이 20배 오르면 연봉 2억이 맞는 거죠. 네. 대졸 초입 연봉이. 듣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유튜브 관두고 다 이제 대졸 초임으로.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너무 안 올랐잖아요. 네. 그쵸.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짜장면이 30년 전에 얼마였냐면은 95년도에. 네, 95년도에 1,500원? 1,000원? 1,500원 거의 비슷해요. 네. 이제 좀 저렴한 데는 1,500원. 이제 네. 서울 평균 다 따지면은 네. 짜장면 한 그릇 2,000원인데 지금은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뭐 홍콩 반점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한 8,000원 안팎이더라고요. 그럼 짜장면 가격은 4배가 오른 거예요. 네. 월급 4배 오르고 짜장면 값 4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월급은 4배밖에 안 올랐는데 자산의 가격은 20배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떠한 효과가 있죠? 월급을 조금만 줘도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애들을. 네. 그러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더 많이 그만큼 벌었다라는 거잖아요. 20배 올랐을 때 연봉을 원래는 2억을 주는 게 맞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노동소득을 빨리 자산소득, 자본소득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미로 주가를 또 찾아봤거든요. 30년 전 주가. 삼성전자 같은 거요? 네. 네,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주로 하니까. 그렇죠. 네. 미국 주식 30년 전 애플 주가가 한 주에 얼마였냐면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한 주가 얼마냐면은 한 주에 어제 기준으로 269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30년 전에는 한 주에 33센트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뭐 액분이나 이런 거 다 감안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몇 배가 오른 거냐면은 815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내가 1,000만 원을 그냥 애플에 넣었으면은 81억 5천이 된 거예요, 지금. 끝난 거네. 네, 게임 오버. 1,000만 원만 넣었으면. 엔비디아는 더 심해요. 그렇습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95년도 당시에 자료가 없고, 왜냐면 그 상장 날짜가 조금 99년도 기준으로 주가를 말씀드리면은 네. 한 주에 99년도에 4센트였어요. 와. 근데 어제 주가가 보니까 207달러. 몇 배 오른 거냐면은 5,050배가 올랐어요. 이게 30년 쌓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중간에 잘못 선택해서 투자를 했으면은 망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거 뭐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한 게 좀 그런 염려가 조금씩 줄어들 것 같아요.
잘 되는 기업이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은데, 오늘 요거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잠실 5단지 아파트가 20배가 올랐잖아요. 네. 30년 동안. 그러면 연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몇 프로 오른 건지 아세요? 연 10.5%가 올랐어요. 10% 조금 더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 우리가 투자할 때 10% 수익률 개런티 된 게 있잖아요. 네. 국민들의 상품 스파이가 100년 역사의 수익률이 거의 10%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상구에 있는 집값 오르는 속도가 스파이랑 비슷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은 815배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연평균 따지면은 수익률이 25% 수익률을 30번만 곱하면은 원금이 815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25% 수익률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또 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은데 25%. 25% 수익률이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린 ETF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MAGS라고 기억나세요? 네, 네. 제일 끝에 거. 네. 매그너피선트 7 그것만 뭉쳐놓은 거. 걔가 올해 수익률이 거의 40% 육박해요. 올해가 아니라 그건 1년이고 올해만 해도 거의 25% 넘어섰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얘는 연평균 32% 정도를 30년 동안 반복을 하면은 네. 5,050배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 무조건 장기 투자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리하자면 잠실주공 2억, 대졸 1천만 원, 애플 주가 33센트 이런 식으로 되는데 40억 4천만 원, 그리고 이제 269달러 됐으니까 815배, 5,050배, 8,000원. 또 다음 거 요걸 퍼센티지로 따지면 연평균으로 신입사원 연봉은 4.73%밖에 안 되고 짜장면도 똑같이 4.73%. 그러니까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한 3% 정도 되니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거보다 조금 더 준 거예요. 월급은. 그냥 겨우 먹고 살 만큼. 네. 근데 자산은 다 10% 이상씩 올랐고, 그리고 특히 플랫폼을 끼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연평균 성장률, 수익률 따지면은 20%가 다 넘어요. 장난 아니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은,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식들에게 모아줄 ETF 4종. 그냥 이거 위에 있는 SCHD, SPLG, QQQM, MAGS 이거를 그냥 사주시라고 하는데, 네. 근데 저 개인적인 욕심은 SCHD 슈드하고 SPLG는 좀 담아도 되지만은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유동성이 넘치는 장이 올 것 같아서 QQQM이랑 MAGS를 좀 집중적으로 담아서 물려주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네. SPLG가 어떻게 보면은 그 S&P 500 추종하는 상품이잖아요. 네. 근데 올해 수익률을 확인을 해봤거든요. 올해 수익률이 17%예요. 벌써. 요거 그냥 스파이만 투자를 해도 17%.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 그 스파이는 보면은 그 빅테크 기업도 7개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빅테크 기업 그 7개 거 효과를 제거하고 나머지 수익률을 보면은 17%가 아니에요. 확 떨어져요. 7% 정도밖에 안 돼요. 깎아먹네. 네, 깎아먹어요. 그래서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모든 것들은 보면 20%가 나머지 80%를 설명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뭐 대표님도 옷 입으실 때 보면 옷장 열면은 한 20%만 80%의 시간 동안 입고 나머지는 잘 안 입죠. 그렇죠. 그렇죠. 네. 딱 손에 가는 것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에 가도 20%의 우수한 직원들이 일 거의 다 하고, 그렇죠. 80%의 일을 하고, 그렇죠. 나머지 80%가 한 20% 정도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산 시장도 지금 보면 비슷해요. 상위 빅테크들이 얘네들이 지금 멱살 캐리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 제거하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확 떨어져요. 한 7%밖에 안 돼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욕심상으로는 이렇게 우수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굳이 493명 애들 끌고 가는 것보다 MAGS 요 ETF는 어찌됐건 상위 7개 애들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니까 네. 얘 집중해서 해보자. 그러면 얘 지금 1년 수익률 보면 40%가 넘어요. 얘가.
괜찮죠. 아까 전에 엔비디아 그 30%대 수익률을 30년 하니까 몇 배가 됐어요? 5,050배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1년 지금 수익률 지금 40%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 네.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지금 좀 미국 주식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좀 있긴 하거든요. 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실적도 보면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ROE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네. ROE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내 돈 넣은 맞아요. 거 대비 수익률. 맞아요. 네. 맞아요. 잘 기억하시는구나. 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5억 들여가지고 카페를 차렸어요. 근데 1년 동안 수익이 난 게 1억 원의 순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저는 5억 투자했는데 1억의 수익이 난 거니까 20%의 ROE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첫 해에 그렇게 했으니까 첫 해에 5억을 했는데 1억을 벌었으니까 그 다음 해에는 제 자본금이 얼마가 돼요? 6억이 되죠. 네. 5억 더하기 1억 하니까 6억이 되어 있겠죠. 거기에서 그 다음에 2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6억에 20% ROE 하면은 1.2억, 1억 2천? 1억 2천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원금이 계속 1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6배 이상 불어나요. 이게 주식시장에 적용하면은 ROE가 높은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 돈이 점점점 막 불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결국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불어나니까. 왜냐면 내 자산이 커지니까. 자산의 반영이 주식이니까, 주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S&P 500 지금 오늘까지 보면은 17% 수익률인데, 근데 동일 비중이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은 S&P 500은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한테 많이 투자한 게 이제 가중치를 줘가지고 투자한 게 S&P 500 스파이라는 상품인 거고, 네, 동일 비중은 500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똑같이 500개 뭐 500만 원을 투자하면 다 만 원씩 투자한 거. 근데 동일 비중한 거 수익률 보면 7%밖에 안 돼요. 하드캐리 했다. 맞아요. 자, 하드 캐리했어요. 근데 빅테크 아까 MAGS 보면은 올해 수익률이 27%예요. 1년 수익률은 40% 넘어가고 대박이죠. 이게 스파이가 들고 있는 종목명인데 근데 S&P 500 추종하는 ETF. 네. 근데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 39.34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위 10개 기업들이 거의 40%를 지금 스파이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얘는 QQQ인데 상위에 있는 이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52.58%를 비중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멱살 캐리를 하고 있는데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고요. 네. 배당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배당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배당주를 5개를 뽑아왔거든요.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배당주 5개를 그냥 뽑아왔어요. 티커 봐도 잘 모르겠다. 네.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주 5개 요거 맨 위에 보면은 JP 모건이라는 데가 있고, 요거는 종합금융회사예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 BAC라고 되어 있는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회사인 거고, 워런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 여기 MO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담배 회사예요. 알트리아라는 담배 회사. 말보로 태우시죠? 되게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아, 네네. 말보로로 유명한.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JPQ, GPIQ, QQQI, QQQQ. 예, 요건 뭐냐면은 커버드 콜 상품인데, 네. 이제 매달 배당금이 나오는 상품을 이렇게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TSLY라는 상품을 가져와 봤어요.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좋은 배당주를 선택을 할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볼까요? 배당률? 맞아요. 배당 수익률만 봐요. 한국 사람들 한 99.9%는. 근데 그 배당 수익률만 보면은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면은 배당 수익률을 구하는 식이 뭐냐면은 뭔지 아세요? 배당 수익률을 구하는 식. 주가 대비 맞아요. 배당금. 맞아요. 네. 1년 동안 받은 배당금 나누기 현재 주가예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커 보이는 방법이 2가지가 있을 거예요. 뭘까요? 분자를 키우거나 맞아요. 분모를 줄이거나. 맞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분자를 키우는 건 뭐예요? 배당금이 많으면 배당 수익률이 좋아지는 건데 네. 밑에 있는 분모를 줄여.
줄인다는 건 뭐예요? 현재 주가가 개박살이 나면은 그쵸. 배당 수익률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대표적인 예가 테슬리예요. TSLY가 배당 수익률이 테슬리를 이제 시킹 알파 같은 데 찾아보면은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100%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자, 여기 저를 따라오세요. 1년 전에 테슬리의 주가가 12.79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8.52달러예요. 그 다음에 1년간 받은 배당금이 8.33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내가 지불한 돈은 12.79달러를 지불했잖아요. 근데 지금 배당금은 8.33을 받은 건데, 근데 원금이 쪼그라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1년 지나서 보면은 현재 주가는 8.52달러고, 아, 이거는 참고로 이제 10월 27일 기준입니다. 네. 8.52달러인 거고, 여기다가 1년 배당금을 더하면 16.85달러가 내 손에 있는 거잖아요. 네. 현재 주가 더하기 1년간 받은 배당금. 근데 제가 투자했던 금액은 원금은 12.79였잖아요. 그러니까 1년 뒤에 수익률로 따지면은 31.7%밖에 안 돼요. 근데 옆에 21.6%라고 되어 있는 건 왜 그러냐면은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때 세금 15% 나가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테슬리는 21.6%의 수익률이 1년 동안 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테슬리가 나쁘다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12.79달러였던 게 1년 전에 지금 현재 주가가 8.52가 됐다라는 뜻은 35%가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1억을 투자를 했으면은 3,500만 원 손실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 양도세 절감할 때 이렇게 쓰면 좋아요. 엔비디아에서 내가 3,500만 원 수익 본 게 있으면은 얘가 3,500만 원을 상쇄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도세 없어져요. 그러니까 연초에 테슬리를 사서 운용을 하는 것도 양도세 절감용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매달 돈을 만약에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제 뭐 그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21%의 수익률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약간 자제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 참고로 지금 이 티커명이 안 보인다 그러셔가지고 아, 네. TSLY입니다. 이거는 네네. TSLY. 화끈한 맛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아, 네. TSLY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 네. 이 순한 맛, 중간 맛, 매운맛, 화끈한 맛, 요 기준은 뭐냐면은 그냥 제 기준으로 순한 맛은 배당 수익률이 2%대인 거를 순한 맛이라고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담배 회사는 6.56% 요거를 이제 중간 맛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제피큐 같은 경우에는 요거 10%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왔고, 테슬리는 100% 배당 수익률이 나오지만 이거는 이렇게 나온 이유가 배당금이 현재 주가가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커 보이는 거다. 근데 실제 수익률로 따지면 21.6%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배당주 고를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첫 번째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배당 수익률이 너무 크다라고 행복해하지 마시라. 최근 주가가 박살나서 커 보일 수도 있다. 그게 첫 번째 사항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순이익이 막 늘어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배당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은 그렇게 배당 안 하고 은행에 가서 빚을 엄청 진 다음에 빚진 돈으로 배당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확 좋아져 보이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재무제표 읽는 법을 조금은 알아야 돼요. 그걸 현금 흐름표에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기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배당 수익률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배당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지를 봐야 돼요.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거를 배당 성장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배당 성장률이 우수해야지 좋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배당 성장률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를 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요거 한번 보시면은 네. 차트에 보시면은 배당 성장률이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2.13%밖에 안 되잖아요. 엄청 낮죠. 네. 별로 투자할 맛이 안 나죠. 그냥 뭐 은행 예금 뭐 비슷한 느낌?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얘가 누적이 돼서 요거 보세요. 성장하는 속도는 18%예요. 연평균 18%. 배당을 늘려주는 거예요. 네, 매년 18%씩 배당을 늘려줬어요. 미쳤죠? 와, 이게 가능한가? 장난 아니죠. 참고로 15% 정도 되면은 배당 성장률이 15% 정도 되면은 4배 정도 올라요. 지금 배당금을 1년에
1,000만 원을 받는다 치면은 10년 뒤에는 거의 4천만 4천만 원 원씩 받는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년 뒤에는 4천에 또 4배인 거예요. 1억 6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당 수익률이 쬐깐한데 한 20년 지나 보면은 2천이었던 게 20년 뒤에는 1억 6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배당 성장률이 우수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좋다. 18% 이거 강력하네요. 강력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얘를 들고 장기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주의사항 얘기해 주셨던 1번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 있네요. 배당 수익률이 작지만 네. 작은 게 아니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듯이 혼자 살 때 좋았잖아요. 네. 대신 장단점이 있잖아요. 지금은 결혼한 대신에 이제 안정감 있고 이제 가족들이 있으면 좋은데 나 혼자 막 지멋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갑자기 나 여행이 가고 싶어 그래서 표 끊어서 막 일본 가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제재가 걸리듯이 어떤 제재가 걸리시죠? 똑같아요. 배당도 처음에 배당 수익률이 낮으면은 뭔가 더 좋은 혜택이 있어요, 보면은. 대표적인 게 배당 성장률이 높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원금 자체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지금 당장 배당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은 보면은 좋으면 좋을수록 원금이 깎일 위험도 크고 테슬리 보면 그렇고 아니면 원금이 아예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춰서 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 같은 거 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월급을 받는 때는 내가 배당을 많이 받으면은 안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2천만 원 넘어가면은 종합소득세 과세까지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쬐끔 받는데 한 2, 30년 후에 내가 이제 은퇴할 때쯤에는 얘가 배당금이 2배, 4배, 8배 이렇게 확 될 수 있는 거를 사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확실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배당 수익률, 성장률 지금 2개 공부를 했고 네. 세 번째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배당 성향이라는 걸 배워볼 텐데 배당 성향? 배당 배당 성향이 뭔지 제가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외모지상주의는 아니지만 네. 15년 전에 모시던 과장님이 계셨는데 그분 외모가 좀 옥동자보다 못생기셨어요. 그런 분이셨는데 키도 좀 작으셨어요. 165 정도 네. 되신 분이셨는데 네. 근데 그분이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을 초대를 해서 가서 결혼 전에 이렇게 식사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갔는데 형수님이 오시는데 형수님이 절세 미녀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국적을 물어봤더니 러시아. 네. 근데 외모는 동양인 같은. 그러니까 이제 키르기스탄 쪽에서 오신 네, 러시아 분이셨는데 그래서 결혼하게 된 경위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쭤봤죠. 아니,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시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잘해줬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잘해줬는데요? 제가 여쭤봤더니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밖에서 외식을 하면은 무조건 호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대요. 그리고 생일 때는 명품 가방, 뭐 샤넬 가방 이런 거를 그냥 사줬대요, 남편이.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우리 과장님이. 근데 너무 돈을 잘 쓰니까 그 형수님이 이 남자는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돈을 너무 잘 쓰니까.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실체를 알았어요? 실체를 안 거죠. 마이너스 통장 1억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15년 전에 그 당시에 과장님 연봉이 1억 정도 됐으니까 거의 2억을 1년 동안 여자친구 형수님한테 2억을 쓴 거예요, 1년 동안. 그런 다음에 결혼을 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분의 연봉은 얼마였죠? 1억이었죠. 근데 1년 동안 쓴 돈은 얼마예요? 2억. 2억이죠. 이거 우리 지금 돈 번 거 대비해서 몇 프로 쓴 거예요? 200% 쓴 거죠. 네. 2배니까. 적자입니다. 이거를 배당 성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 중에서 순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이익 대비해서 배당금을 200% 쓰는 기업도 있어요.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배당 수익률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 신난다고 그냥 배당 수익률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어떠한 기업이 좋을까요? 배당 성향이
방금 말씀드린 순이익 대비해서 100%도 너무 안 좋고 그렇죠. 예, 한 40%에서 60% 사이가 배당주는 그냥 적정하다라고 보고 뭐 심지어 뭐 한 80% 정도 돼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근데 40%에서 60%를 배당금으로 순이익에서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이 회사는 배당금을 계속 올려줄 여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도 버퍼가 한 네. 남아 있으니까 절반 정도. 근데 지금 어떤 회사가 배당 성향이 거의 100%다. 1억 버는데 1억 다 쓰고 있다. 그러면은 배당금 올려주려면 어떻게 돼요? 빚져야 되죠. 아니면 유상증자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 배당 성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배당 성향을 보면은 미래에 이 회사가 지금 주는 배당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조건 배당 성향이 높다 그래서 주주 친화적이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높은 거는 그렇게 뭐 코카콜라나 이런 거는 높긴 해요. 거기는 뭐 한 80%에서 뭐 90% 되는 기업도 있고. 근데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미래에 어느 정도 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3개 얘기했고. 네. 네 번째는 뭐냐면은 배당의 이력을 봐야 돼요. 배당 이력. 배당 이력이 뭐냐면은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웬만큼 아실 것 같은데 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배당금을 지급해 왔는지 그 역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역사가 길면 길수록 CEO가 내가 부임을 받았는데 내 입장에서 이 역사를 내 대해서 깨고 싶겠어요? 안 깨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사가 길면 길수록 이걸 지속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0년 동안 배당금을 계속 주고 계속 올려준 기업을 배당킹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25년이 배당 귀족이잖아요. 25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이력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네, 시킹알파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오랫동안 줬던 게 그런 코카콜라 이런 건가요? 코카콜라 50년 넘어요. 코카콜라, 펩시 뭐 이런 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길게 하고 있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갖고 있죠. 지금도 많이 갖고 있죠. 네. 아, 그 할아버지 진짜 대단하다. 네. 그분이 이제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애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이러한 기업들을 많이 들고 있죠. 애플을 산 것도 2010 몇 년도였는데 이제 애플이 시가총액 1등 하고 나서도 한 3년 지난 다음에 산 거예요. 바로 안 샀어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기업은 사지 않는다 이러면서 막 그런 기사도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애플 보면은 플랫폼 기업의 무서움을 애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맨날 막 얘는 인공지능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막 그렇게 막 까잖아요. 막 까는데도 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냥. 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되게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고.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온 MAGS 이것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다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래서 메타도 있고. 네. 맞아요.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좋은 기업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ROE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ROE가 수익성 지표라고 그랬잖아요. 플랫폼 기업들이 수익성이 너무 좋아요. 왜 좋을까요, 근데? 제조업과 좀 다른 구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조 원가라든지 뭐 이런. 맞아요. 네, 네. 아, 역시. 네. 네. 아, 네. 아, 역시 그냥 직감적으로 아시는구나.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뭐 이런 아, 네네. 얘기도 맞아요.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빵집 사장이면은 매출 하나를 더 일으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팔아야 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한 명 더 는다라고 해서 비용이 더 들지 않잖아요. 이거를 그냥 조금 어려운 말로 한계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되게 낮아요. 근데 플랫폼 기업들은 다 한계 비용이 낮아서 한계 비용이 낮으면은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ROE가 커진다 그랬고 ROE가 누적이 되면은 내가 5억을 투자를 했는데 1억을 첫 해 벌면은 20% ROE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6억에서 시작을 해서 1.2억이 벌리는 거니까 7.2억이 되는 거고 3년 차에는 거기에서 또 20% 되는 거니까 이게 거의 10년 반복되면은 거의 대여섯 배 원금이 커지는 거거든요. 내 자본금이. 네. 그런데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ROE가 얼마인지 아세요? 애플은 ROE가 150%예요. 저 한 3, 40% 예상했는데 와. 네. 엔비디아는 ROE가 100%. 100% 넘어요. 맞아요. 109%막 이래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5억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첫 해 순이익이 그냥 5억이 났다는 뜻인 거예요. 애플은 10억을 내가 차렸는데 15억이 15억이 생긴 거예요. 그냥 첫 해 순이익으로. 와. 그러면 다음 해에는 25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미쳤죠. 근데 그 정도의 ROE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네. 애플은 ROE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최근에 100%를 확 넘어서 가지고 지금 최근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와. 근데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는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100%를. 와, 진짜 엄청난 기업이군요. 네. 엔비디아가. 둘 다 미친 기업이에요. 이 100%를 10년 동안 유지를 하면은 원금의 몇 배가 되는지 아세요? 몇 배입니까, 그러면? 매년 2배씩 느는 거예요. 2의 n승인데 2의 10승이 되는 거니까 1024? 네, 1024배가 되는 거예요. 미쳤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저는 조금 불안했거든요. 투자를 하면서. 네. 왜냐면은 막 중국에서 막 저가형 칩도 나온다 그러고 막 AI 거품론 나오고. 거품론도 나오고 중국의 투자도 이제 중국에도 판매 못하게 막아버리고 조금 걱정이 되는데 요즘에 걱정이 거의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인공지능 관련돼서 최대 화두가 뭐죠 지금은? 전력이죠 전력. 맞습니다. 전력 부족하다고 난리잖아요. 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둬야 되는데 전력이 없다라고 난리를 쳐서 막 SMR이나 뭐 소형 원전 막 이렇게 막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엄밀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데이터 센터 운용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 데이터 센터 운용자인데 지금 전기가 너무 모자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가 10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인데 이거를 10,000까지 늘리고 싶어. 근데 이게 빨리 안 돼요. 전기는. 왜냐면은 주변에 가서 규제가 워낙 많으니까 의회 가서 뭐 이제 허가도 맡아야 되고 그리고 송전망 시설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 건설해가지고 진짜 가동까지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발전소 이런 거 짓고 하는데 최소 3년에서 원전 같은 경우에 최소 10년까지 걸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네. 그럼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전력 효율이 좋은 칩을 쓰면 돼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구형 칩은 칩이 4개가 있어서 이 4개가 하던 일을 신형 칩은 하나가 4개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거 칩 사서 갈아 끼는 게 훨씬 이익인 거예요. 전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내에서 최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야 돼요. 저전력 칩으로 계속 갈아 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력을 늘리는 속도는 되게 느리니까, 더디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랑 주가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닥쳐보니까 전력망도 중요하지만 저전력 칩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뭐 SMR을 뭐 뚝딱 지어서 안 돼요. 전력을 공급할 수 없으니. 재밌죠. 배당 수익률 높아진 이유, 저거 부채 늘려서 했는데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배당 리캡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모펀드들이 많이 써요. 기업한테 이렇게 칼 들이미는 거죠. 하라고? 빨리 이거 하라고. 빨리 빚져가지고 배당하라고. 왜냐하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자기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 회사 장기적으로 안 봐요. 근데 이거 많이 한 게 홈플러스예요. 그래서 홈플러스 완전 마탱이가 갔잖아요. 그 다음에 배당주 투자할 때 기억하시면 좋은 게 금리 인하 시기에 배당주 인기가 올라가요. 왜냐면은 금리가 지금은 국채금리도 높으니까 배당주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은데 국채금리가 이제 막 1%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은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사진은 뭐냐면은 이제 공대 다니는 여자분이신데 남자 많은 곳에 여자 혼자 있으면 인기가 많듯이 배당주도 나 주변에 이제 국채금리 막 1% 막 이럴 때 혼자 막 4% 이렇게 주면은 인기가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수식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주가 박살나면은 배당 수익률이 커 보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그거 말씀드린 거고 요게 예시예요. 보면은 이제 배당금 이 12.84가 이게 1년 동안 받은 배당금인데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주가가 이거든요. 이게 10월 24일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배당금 나누기 현재 주가 하면은 81%니까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NBDY라는 요 커버드 콜 배당 주는 상품이. 근데 1년 전 주가를 보면 26달러였어요. 1년 전에. 근데 지금 주가가 15.9달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원금 손실이 얼마나 난 거예요? 많이 까지는데요? 10.25달러나 지금 원금 손실이 난 거예요. 근데 배당금 12.84 받았다고 지금 좋아할 일이 아니죠. 그러네요. 배당금 12.84를 받았는데 까인 게 10.25니까 결국 최종 이익은 2.59불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애초에 투자한 게 얼마였어요? 26달러 투자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익은 2.59밖에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 10% 수익 난 거예요. 근데 요거 맨 처음에 여기 보면은 이 일드가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배당 수익률 80% 그러니까 사람 생각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씨 1억 넣으면은 1년에 8천 받는 거 아니야? 그쵸? 아, 그러네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 씨 1억 넣으면 8천이니까 막 희망회로 돌리는 거 아니야. 한 달에 와 그러면 600은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쵸. 근데 실상은 원금도 그만큼 까진다. 그래서 최종 손익을 보면은 거의 한 10%밖에 안 된다. 근데 이거를 나쁘다라고만 또 볼 수가 없는 게 네.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거 그 양도세 절감용으로 쓰면 괜찮아요. 왜냐면은 손실 난 거를 이제 확정을 시켜버리면은 이제 내가 수익 거둔 거랑 얘 상계 처리해버리면은 그만큼 또 그거에 대해서 양도세를 안 내도 되니까 22%에 11월에는 헤지펀드 투자 따라 하기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배당주까지는 좀 안정적인 투자였다면은 얘는 이제 재미로 위험 우리가 보자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네. 헤지펀드 운영하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분기가 끝나고 나서 무조건 45일 내로 내가 어떠한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를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분기가 언제 끝났죠? 7월, 8월, 9월 말에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9월 말에 끝나면은 45일 내야 신고를 해야 되니까 45일이 되는 시점이 11월 15일쯤이 45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11월 초쯤에 헤지펀드들이 이제 공시를 해요. 나 지난 분기에 이거 사고 팔았어. 근데 그거를 보고 따라서 투자하면 은근 쏠쏠해요. 아,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걸 잘 골라내야 되죠. 그냥 무조건 뭐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네네. 내용이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아니고 그냥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13F라고 그래요. 13F라고 그러는데. 네. 기관 투자자는 분기별로 보고를 해야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1억 달러 이상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는 무조건 보고를 해야 돼요. 어떠한 걸 사고 팔았는지 45일 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보고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보실 때 여기 영어 공부 조금 할게요. 영어 공부할 때 보면 AUM이라고 된 게 뭐냐면은 Asset, Under, Management. 이거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운용 자산 규모, 그 뜻인 거고, 요거 Number of Holdings. 그러니까 이 헤지펀드가 들고 있는 보유 주식 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Performance Rank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요 수익률 기준으로 헤지펀드도 줄을 세워요. 네. 그래서 별점을 주거든요. 별 5개를 받으면은 굉장히 우수한 헤지펀드인 거고, 별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률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lloc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배분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상위 20개 종목을 뜻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빨간색은 보유 지분을 줄였다라는 뜻인 거고 녹색은 보유 지분을 늘렸다라는 뜻인 거고 회색은 지분이 그냥 똑같이 가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네. 요거 헤지 팔로우율로 들어가면 이게 역시 대장은 이 사람인가? 맞아요. 맨 위에 있네요. 근데 이게 수익률 기준이 아니에요. 수익률 기준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탑 서치드 헤지 펀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검색한 순이에요. 검색량순. 아, 네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들어갈 때 여기 보세요. 여기 펀드 매니저 이름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이다라고 네. 되어 있는 거고 네. 여기가 3년 누적 수익률을 44%. 야. 워런 버핏의 포트를 그냥 그대로 무지성으로 따라 했으면은 네. 44%의 수익률을 거뒀다라는 뜻인 거고 이걸 연평균으로 환산하면은 13%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ANN이라고 써 있는 게 annual이라는 뜻이라서 1년 평균으로 봤을 땐 매년 13% 수익률을 보였다. AUM은 아까 전에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257 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 그리고 엄청난데. 홀딩스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41개고 요 탑 20라고 되어 있는 게 뜻이 뭐냐면은 전체 운영하고 있는 운용 자산 중에서 상위 2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96.7%다. 그 뜻인 거예요. 워런 버핏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네. 우리가 많이 본 맵이 나와요. 어. 네. 이런 거 많이 봤죠. 네네네. 방송 보다 보면. 네. 여기에서 빨간색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비중을 줄인 게 빨간색이에요. 아, 줄인 네. 거구나, 참. 보니까 여기 보니까 비중을 6.67% 비중을 줄였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버리지 바이 프라이스라고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39.59달러에 애플을 산 거예요. 평균 매입가가. 평단가구나. 네, 평단가. 다 나오네. 네. 와. 적나라하게 다 나와요. 와, 네. 다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아까 회색은 뭐라 그랬죠? 변동 없음. 변동 없음. 변동 없는 이 회색은 AXP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카드 회사 있잖아요. 네. 걔는 변동 없고 요 BAC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가 지금 평균 매입가가 25달러예요. 엄청 싸게 샀죠.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기 전에 아까 전에 퍼포먼스 랭크 말했었죠. 네. 순위 별 5개 중에 워런 버핏이 세 개예요. 별 3개라서 순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걸 늘렸는지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 요거 탑 홀딩스 말고 여기 라지스트 트레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클릭해서 보면은 이제 라지스트 스탁 바이 2분기에 제일 많이 산 주식들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뜨는 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엄청 많이 샀어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달려가서. 그래서 워런 버핏도 똑같이 샀는데 워런 버핏이 매입한 가격이 417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워런 버핏 쫓아서 샀는데 이렇게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워런 버핏은 어찌됐건 장기 투자하려고 산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재밌는 기업이 있는데 컨스텔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맥주 회사예요. 맥주 회사. 맥주요? 맥주 회사를 샀는데 맥주 회사 사고 나서 39% 떨어졌어요. 개물렸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사지는 마시라. 하지만 얘는 이제 얘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워런 버핏 투자자는 장기 투자를 하려고 샀기 때문에 요거 이제 투자 들어가는 시점 봤을 때 저평가돼서 들어가신 건 맞아요. 그래서 진군 형이 워런 버핏보다 더 싸게 샀구나,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를요? 신조부님한테 영감을 얻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잘 사셨네요. 야.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분이 네. 이분 아세요? 스탠리 드렁켄 밀러라고. 아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전설적인 투자자인데 그래요.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30%를 넘은 전설적인 투자자예요. 장난 아니죠? 신이네, 신, 진짜. 네, 거의 신이에요. 투자의 신이네. 투자의 신이에요. 말이 안 된다. 근데 투자의 신도 미끄러질 때도 있긴 하니까. 그래요? 네. 아무튼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 다 막 처음 보는 회사들이 많죠. 네. 근데 낯익은 회사들도 보이긴 하죠. 여기 보면 TSMC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 그 한국의 자존심 쿠팡 CPNG가 쿠팡이에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오. 이분이 쿠팡으로 좀 많이 물리셨어요. 국장을 무시하셔가지고. 이게 국장이다! 이분이 지금 지난 분기에 보니까 55.87% 팔았어요. 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여기 라지스트 트레이드를 보면은 어떠한 거를 추가로 매수를 했는지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가로 들어온 게 보이고 네. 워너브라더스 추가로 들어온 게 보이고 추가로 보세요. 추가로 산 다음에 수익률이 12%, 24%, 113%, 92%, 27%. 와. 장난 아니죠? 진짜 잘한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매수하고 나서 이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내부자 정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수익률을 완전히 네. 상회하는.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산 시점이 여기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주가 차트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게 보이죠. 냄새가 난다. 그쵸. 어찌됐든
어찌됐건 요 별이 5개인지 일단 한번 보세요. 야. 얘는 별 5개예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구나. 네. 그리고 얘가 픽한 주식들 보니까 다 하늘을 날랐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3분기께 나오거든요. 조만간 11월 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배웠으니까 이제 보는 법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스탠리 드렁켄밀러가 새로 뭘 샀는지 봐서 괜찮다 싶으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그리고 우리 한번 까서 보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100% 올라 있고 24% 올라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재미로 이거는. 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ETF 4종 있죠. 걔는 그냥 기본으로 한 90% 까시고 나머지 10%는 이렇게 한번 재미로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탑 서치드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필터링을 한 거잖아요. 검색량순. 그쵸, 검색량. 근데 우리는 검색량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돈만 많이 벌면은 최고의 헤지 펀드잖아요. 별 5개. 네. 그럼 요거 3이어 퍼포먼스를 클릭을 하면은 네. 최고의 수익률부터 나와요. 지금 1등이 뭔지 아세요? 이거 뭐예요?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회사. 엔비디아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엔비디아 회사.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엔비디아 지금 돈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장난 아니게 많죠. 네. 헤지펀드처럼 됐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돈이 많으니까 싹수가 좋아 보이는 애들 주식을 막 사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3년 누적 수익률을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와, 2분기 수익률이 167%가 났어요. 2분기에만. 코어 위브라는 요거는 데이터 센터 관련 주식이고요. 여기 보이는 MBIS 요것도 그거예요. 그거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 요거는 ARM은 유명한 데니까 이제 암. 암 설계 관련된 거. 이거 어플라이드. 그리고 RXRX는 그 AI 관련된 그쵸, 제약 관련된. 물렸네요. 네, 얘는 좀 빠졌어요. 네. 모든 걸 성공할 수는 없지만. 아, 그래서 데이터 네. 센터에 딱 방점이 찍혀 있네. 네네네. 진짜. 그래서 들고 있는 것도 6개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1등이 엔비디아였고 두 번째 이분도 되게 유명한 펀드 매니저인데 니할 초프라라고 보면은 젊은 네, 인도 여성분. 아, 인도. 네, 인도계 여성분. 근데 이분이 들고 있는 주식 보면은 빅테크 위주로 많이 들고 있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들고 있고, 지금 평단가 보니까 400불에 평단가 사셨고, 34% 지금 드셨어요. 야. 이거는 앱러빈이라고 이 회사 들어보셨어요? 아니, 처음 들어봅니다. APP? 앱러빈이 뭐냐면은 우리 그 앱 다운받아가지고 그 뭐 게임 같은 거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막 광고 막 뜨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도와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앱러빈이 게임 개발자랑 그리고 이제 광고 어드버타이저랑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 요 세 개를 적절하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냥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게임 좋아하는 40대 남자인데 저한테 뭐 여성 의류 관련된 광고 보여주면 말짱 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잘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뭐 그런 일을 해요. 아. 근데 이분이 평균 매입가가 295달러인데 지금 한 113% 드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드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테슬라도 들고 있으시고 비트코인 관련된 거, 비스트라 이런 거, 요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된 거. 네. 요렇게 포트를 보시고 라지스트 트레이드 보면은 새롭게 이제 들어오거나 비중을 많이 높인 걸 보면은 되는데 여기 보다 보니까 재밌는 보잉을 은근히 새로 편입을 시키셨네요. 왜요? 이렇게 많이 먹지는 못하셨는데 그냥 이제 제 생각인데 뭔가 트럼프가 제조업을 국내 기반의 제조업 부흥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고 사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많이 사신 것 같진 않고 근데 앱러빈으로 많이 드셨네요 보니까. 앱러빈 아까 전에 거의 113% 드셨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수익률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탠리 드렁켄밀러 이분은 3등 하셨고 야. 요거를 조금 카피캣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네. 저희 부동산 시장에서는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평가하는 기준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부분 다 좋은 아파트를 좋다고 하고 네. 조금 입지가 빠지는 아파트를 빠진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막 엄청나게 갈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보면 지금 다 하나씩 저희가 몇 개 열어봤지만 네. 포트폴리오가 진짜 완전히 다양하네요. 맞아요.
자기가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도 크게 보면은 가치 투자자가 있고 모멘텀 투자자가 있고 그렇죠? 내러티브 쫓아가는 투자자가 있는데 보면 그 취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자니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걸 사가지고 얘는 일단 사면은 그냥 안 팔아요. 그냥 계속 쭉 가져가는 스타일인 거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지금 잠깐 보니까 뭐 이제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냄새는 나지만 내부자 정보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접하는 정보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걸 좀 전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11월 달에 나오면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뭐 이런 거. 겹치는 거 많은 거 네. 그런 거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라지스트 헤지 펀드 바이라는 게 있는데 네. 헤지 펀드가 많이 산 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많이 샀는지 나오고 아마존, 엔비디아를 제일 많이 샀네요. 인사이더 바이라는 게 있는데 인사이더가 뭔지 아니? 내부 직원. 근데 이거는 이제 내부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사고 얼마나 많이 팔고 근데 어찌됐건 내부 직원들이 앞으로 회사에 대한 미래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망해가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면은 자기가 먼저 팔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큰 기업은 예외예요. 왜냐면 큰 기업은 스톡 옵션을 받기 때문에 그거 팔아야지 돈 되니까 그래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쬐깐한 기업들이 좀 의미 있는 수량으로 많이 팔고 있다 그러면은 회사에 좀 악재가 껴있으면은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요거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전고체 배터리 기업 두 군데를 어디를 투자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기업으로 유명한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퀀텀 스케이프라는 데가 있고 솔리드 파워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솔리드 파워 들어봤습니다. 네네네. 들어보셨구나. 퀀텀 스케이프를 살까? 솔리드 파워를 살까? 막 고민을 하다가 왜냐면 퀀텀 스케이프가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이번에 코브라 공정이라고 해서 전고체 배터리 이제 상용화가 머지않았다. 기사가 빵빵빵빵 막 다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퀀텀 스케이프를 사야 되나? 근데 이거 사기 전에 인사이더 트레이딩 한번 볼까? 근데 기사 나온 다음 달에 높으신 분들이 대량으로 다 팔았어요. 주식을. 그래서 그거 보고 퀀텀 스케이프는 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걔는 제끼고 솔리드 파워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그러한 게 또 있습니다. 솔리드 파워는 그러면 왜 사신 거예요? 갑자기 그 테마를 왜 고민하신 거예요? 그 섹터를? 솔리드 파워 섹터를 고민한 이유는 트럼프가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게 제조업을 자기 나라로 가져오자라고 계속 외치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중국이랑 무역 분쟁을 겪을 때마다 중국이 쓰는 카드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히토류잖아요. 그러니까 히토류 카드를 쓰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미국에 있는 히토류 기업 중에 MP 머터리얼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협박을 하니까 중국이. 그러면 MP 머터리얼스는 이미 너무 올랐으니까 다른 또 건덕지가 있나 찾아봤죠. 근데 배터리 시장이 중국이 거의 80~90%를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막 모든 배터리가 중국산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중국에서 갑자기 배터리를 끊겠다. 그러면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스스로 배터리 제조 그 기업을 갖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배터리 기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두 기업이 나왔고 그 두 기업 중에서 퀀텀 스케이프는 인사이더가 굉장히 많이 파는 걸 목격을 하면서 얘는 아닌가 보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얘는 접었어요. 그래서 솔리드 파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알려드린 게 두 개 알려드렸잖아요. 헤지펀드 사람들 어떻게 거래하는지, 그다음에 인사이더가 어떻게 거래하는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 어디가 좋은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웹사이트에 나왔던데요. 리얼 시그널? 스티커 찍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어디에 샀는지 미국에도 그런 거 있어요. 정치인이 무슨 주식을 샀는지 무슨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그거 들어가서 보잖아요. 이슈어즈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슈어즈의 뜻이 뭐냐면은 발행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라서 이게 이제 회사 검색을 할 때 여기다가 회사 티커명 들어보셨죠? 그걸 여기다가 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 엔비디아의 티커를 치면은 지금 첫 번째로 떴죠. 얘를 클릭을 하면은 최근
네, 정치인들이 사고 판 그래프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녹색, 약간 청록색 그래프 있죠. 네. 이게 샀다라는 뜻인 거고, 네. 요 주황색 오렌지 같은 게 팔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최근 Q3 3분기에 발표된 자료 보니까 보세요. 엄청 샀죠. 네. 판 거는 쬐끈이죠. 네. 보세요. 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래프 보니까. 떡상. 쫙쫙쫙쫙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유심히 봐요, 저는. 사고 팔 때. 마지막에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주식인데 이걸 딱 들어가서 봤는데 정치인들이 계속 팔고 있네? 그러면 쫄려요. 아, 이건 투자하면 안 되겠다.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조금 더 내가 못 보는 뭔가 정보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서도 주식을 잘하기로 유명한 정치인이 있거든요. 네. 누가 잘해요? 이분 아세요? 낸시 펠로시라고. 엄청 유명하죠. 네. 하원, 네. 맞아요. 하원 옛날에 아주 유명하죠. 권력 서열 3위 그렇죠. 부통령 다음으로 했던 분. 그래서 이분 낸시 펠로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뭘 사고 팔았는지 다 나오는구나. 다 나와요. 그리고 와. 여기에 트레이디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과거 연도부터 보이는 거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은 최근 연도 사고 판 게 나오는 거고 여기 퍼블리시드는 신고한 날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 없어요. 요거 안 봐도 돼요. 트레이드한 날짜를 봐야 돼. 보니까 10월 22일에 애플을 팔았어요. 근데 얼마에 팔았는지 가격도 나와요. 258.45달러에 팔았어요. 다 나오네. 네. 브로드컴은 샀어요. 보니까. 샀어. 6월 20일에 브로드컴을 얼마에 오, 싸게 샀네. 80불에 샀어. 그러니까 이 내역을 보면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내가 산 주식을 이 주식의 달인 언니가 엄청 사고 있으면은 아, 역시 보는 눈이 똑같구나. 아, 나도 많이 샀으니까 너도 많이 오케이. 이제 자신감 생겨서 더 많이 넣고 막. 대표적인 게 이게 작년 말에 이분이 낸시 펠로시가 산 주식 중에 하나가 템퍼스 AI라는 기업인데 네. 굉장히 조그만한 기업이어가지고 아, 이걸 왜 샀지? 근데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봤는데 여기 있다. 네, 템퍼스 AI가 떡상을 해요. 올해 보면. 뭐야? 사고 나서 이거 뭐 주가 올라가는 거 장난 아니죠. 네. 이래요. 근데 이게 100%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저는 이거 몇 년 동안 계속 봐왔으니까 낸시 펠로시가 갑자기 옛날에 엔비디아 주식을 엄청 많이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날짜 다 찍히잖아요. 네. 추적을 해봤어요. 그 산 날 바로 다음 날에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가 됐어요. 대박이죠. 욕 많이 먹었어요, 그때. 약간 그런 거네요. 임대차 3법 하기 전에 맞아요. 후다닥. 전세 빨리 올려버린 거. 네, 맞아요. 그런 거네. 네, 내부자 정보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잘 만져보시면 재미난 정보를 많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만 해도 뭐 볼 게 너무 많은데요?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펀드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맞아요. 11월 달에 볼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한번 투자하면 재밌는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그럼 이제 뭐 언제 촬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시기적으로는 사고 나서 얼마 안 되겠죠. 그렇죠. 11월 15일이나 사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한번 네. 보는 거죠, 뭐 재미로. 헤지펀드와 이 정치인들의 네. 사고 파는 거를 또 참고해 볼 수가 있다. 네. 배당 얘기를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 네. 메인 주제였으니까요. 네. 이게 이제 10년이 지나면 뭐 4배가 늘어나고 뭐 2배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뭐 또 거기서 10년 지나면 또 4배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내가 나이가 50대, 60대라서 당장 뭐 수익률이 좋아야 된다. 뭐 3년에서 5년 안에 이제 내가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면 그때는 어떤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제가 실천도 하고 있고 배당주보다는 그냥 MAGS를 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필요한 만큼 잘라서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심적으로 쫄리긴 해요. 왜냐면 왠지 제 살 깎아먹는 기분도 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무조건 배당주를 사야 돼 그러면은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담배 회사 주식을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담배 회사 주식은 일단 배당 수익률이 높아요. 알트리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의 6%에서 7% 사이 정도 돼요. 만약에 5억을 투자하면은 한 6, 7%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연봉으로 따지면은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얘가 이제 매년 오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오르는 게 물가 상승률보다는 더 올라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설명드린 것 중에 금리가 떨어지면 배당주가 좀 주목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했을 때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차시면 담배회사 주식 배당 고 일단 추천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MAGS 같은 거를 그냥 사가지고, 왜냐면은 얘 지금 보시면 1년 수익률이 내가 연초에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를 했으면 1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40% 넘거든요. 1억 4천이 된 거예요. 1억을 투자했는데 1억 4천이 됐으면 거기에서 내가 2천만 원만 써도 1억 2천이 남잖아요. 네. 그러면 1억 2천이 다음 연도에 또 수익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게 MAGS가 아니라 그냥 엔비디아 지금 몰빵되어 있잖아요. 네. 아, 솔리드 파워 한 10% 정도 돼요. 네. 5%였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10%가 됐어요, 솔리드 파워가. 아무튼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갖고 있는 시드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1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엔비디아도 거의 40%가 넘어요. 제 시드에서 한 40% 오른 거니까 와. 거기에서 내가 아무리 많이 써봤자 조금 잘라 쓰고 그 남아있는 금액이 다음에 또 재투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당주보다는 그냥 성장주를 사가지고 잘라 쓰는 전략. 잘라 쓰세요, 차라리. 근데 많이 자르지 말고 이제 오른 게 뭐 한 30% 올랐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한 15%만 잘라서 먹고, 이해되셨죠? 네. 그런 전략으로 좋다.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배당률도 훨씬 높으면서 내 시드도 계속 커져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희한한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 자산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회사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서 좀 허무하기도 해요. 아,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벌었던 돈이 지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시드가 5억인데 40%가 올랐으면 2억이 그냥 생긴 거예요. 네. 거기서 내가 1억만 잘라 먹어도 나머지 1억은 재투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그걸 추천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사람마다 심장이 쫄리시는 분들은 그냥 배당주를 그냥 사시되 담배회사 주식을 사셔도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커버드콜, 제피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걔는 한 10% 정도 나와요,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이. 그리고 원금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똑같아요, 원금은. 그냥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MAGS를 파테크처럼 잘라 먹는 걸 추천드린다. 아, 바테크처럼 이렇게. 네. 너무 많이 자르면 뿌리가 상할 수 있으니까 좀 자랐으면 자란 것만 살짝 잘라가지고 그 뭐 국 끓여 먹고. 국 끓여 먹고 라면에 넣어서 먹고 또 자라면 또 자르고. 네. 그런 전략으로.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자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집 마련과 주식 투자의 어떤 딜레마. 네. 내 집 마련을 해놓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네. 아니면 내 집 마련하지 않고 그냥 계속 주식으로 불리는 게 좋은 거냐? 네. 이 얘기 항상 뭐 꼬리처럼 따라다니시겠죠? 근데 어떠한 걸 사든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사면은 부동산 투자에 따른 내가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나는 주식 투자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전에 800배, 뭐 5000배 이런 것처럼. 그렇죠. 잠실주공 5단지 보면 30년 동안 20배 올랐잖아요. 근데 그게 연평균으로 환산하면은 10.5%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는 10.5%보다 더 높았어요. 왜냐면은 전세 끼고 대출 끼고 하니까 3배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30% 수익률이라고 보면 돼요, 연평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막힌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먼저 살 것인지 이걸 할 것인지 고민을 할 때, 뭐 이제 집에 뭐 현금도 있고 여유자금도 있고 넉넉하면은 집 사는 거 저는 무조건 찬성. 왜냐면 저는 부동산 투자자는 아니지만 진곤 대표님이랑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계속 많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공급이 없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집값은 그냥 계속 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요거를 할 여력이 만약에 안 된다면은 그냥 미국 주식으로 해도 뭐 서울 부동산 못지않은 수익률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인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여력이 있고, 그리고 막 출렁이는 게 싫다 그러면 부동산, 서울 부동산 먼저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시드가 얼마 없고, 그리고 좀 출렁거려도 더 큰 수익률을 나야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주식시장에 남아 계시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남아 있어도 별로 걱정은 안 돼요. 왜냐면은 연준이 주식시장이 망가질 때마다 개입했던 흔적이 최근 10년 동안 너무 많았어요. 연준이 그냥 계속 개입을 해요. 그래서 계속 사줬어요. 주식을 사주기도 하고 채권을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면 이걸 무조건 다 한 6개월 이내에 다 회복시켰어요.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주식 투자하는데. 국장이 지금 4천을 넘었습니다. 5천 얘기가 이제 진짜 눈앞에 진짜 보이기도 하고, 어디 뭐 외국 증권가 보고서에서는 뭐, 네. 뭐 6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막 그러던데 네. 국내 주식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단기적으로 되게 좋게 보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30년 동안 우리 투자를 하는 걸 다 목표로 생각을 한다라면은 국장을 투자를 하든 플랫폼이 있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플랫폼이 있는 기업들은 다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이 있고, 왜 플랫폼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한계 네. 비용이 굉장히 낮으니까.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저는 당분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50만이 넘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 투자하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치 평가 해보면 아직도 저평가된 건 맞아요. 앞으로 쓰이게 될 걸 생각을 하면은. 하지만 이것도 기회 비용이니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저는 이걸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10년 후에 네, 미국 S&P가 어디에 가 있을까 네, 하고 네, 10년 후에 코스피가 어디에 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네, 맞아요. 딱 답이 나오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죠. 마치 원베일리 살래 아니면은 이 예를 들긴 그렇지만 뭐 그냥 외곽에 있는 뭐 외곽에 그런- 있는 서울 아파트 살래 그러면 네. 살 수 있으면 원베일리 먼저 사는 게 낫죠. 주식은 그게 가능하니까. 네. 최고로 ROE가 높은 기업, 지금 100%가 넘어간다니까요, ROE가. 그런 기업들이 지금 2개나 보이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기에는 막 침이 막 줄줄 나오니까. 단독 종목은 위험하니까 네. MAGS 아니면 QQQM, 그 정도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은퇴자분들도 그냥 그거 사시라고 추천드려요. 좀 쫄리시면은 현금 보유 비중 한 10에서 30% 들고 가시다가 네. 중간중간에 조정받으면 그때 줍줍 그냥 이 100% 저처럼 그냥 몰빵하셔도 상관은 없고, 줍줍할 시기가 됐을 때 이제 저는 마이너스 땡겨가지고 줍줍 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본인의 이제 취향껏 다 장단점은 있으니까. 깔끔하게 주식은 일단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사고 나서 팔지 말자. 사팔사팔 하지 말자. 30년 쌓이면은 25% 30년 쌓이면 815배였고, 아까 전에 한 32%짜리가 30년 쌓이면 아까 엔비디아 5050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10.5%가 30년 쌓여도 20배 됐잖아요. 잠실 주거 못한지. 네. 그러니까 길게 보고 그냥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 끝입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제가 뭘 살지 궁금하시죠? 네. 11월 네. 중순까지 제가 사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